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평행 이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놀랍도록 닮아 있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진짜 다르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문재인 시즌2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재인 시즌2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뭐죠?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까? 문재인 정부 때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문재인 정부 때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처럼 또 이렇게 폭등하면 어떡하죠? 또 벼락거지가 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큐레이팅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거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공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해봤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못 따라붙으면 어떡하지라는 나름의 공포가 정말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히 기분 탓일지 아니면 정말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가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제가 정책의 구조 관점에서 구조적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도플갱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 저는 시장의 환경도 비슷하고 정책의 타이밍도 비슷하고 정부의 철학까지 다 비슷하다. 그래서 두 정부가 놀라울 정도로 구조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시즌2라는 말이 일견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정책들, 그 구조들을 뜯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점을 한번 보죠. 출발점 자체가 똑같았습니다. 일단 급박하게 출범했죠. 탄핵 정국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위 기간이 없이 바로 급박하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들을 내기에는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5월이었고 이재명 정부는 25년 6월이었어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 기간 없이 정권이 출범했고, 초반 정책을 집중하는 시기조차 유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어땠죠? 시기가 불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17년 5월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뜨겁진 않았지만 서울시장이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시장이었고, 그리고 25년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미 시장이 23년, 24년 2년 연속 올랐기 때문에 반등을 넘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부 다 불타는 시장,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했고 정권이 출발한 출발점, 출범이 급박했다는 점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출발점만 비슷했을까? 아닙니다. 출발점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일단 집권 초기에 쏟아지는 규제 폭탄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두 정부인데요. 집권 초기에 이렇게 규제 폭탄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있죠, 규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거래가 점점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고 나면 사실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두 정권 다 거래가 위축됐지만 가격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딱 나왔을 때 잠시 얼음을 했지만 일시적인 숨 고르기 한 다음에 바로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는 잘 되지 않지만 신고가는 계속 찍히는 시장조차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반등하면서 일부 상급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하급지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공급 부족과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재상승하는 현상마저 아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출발도 비슷하고 정책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거죠.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의 철학까지 닮아 있습니다. 규제의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자체를 다루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문재인 정부 때의 패인을 분석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노무현 시즌 2 아니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규제를 찔끔찔끔 순차적으로 내니까 시장이 내성을 갖더라. 초강력 규제를 한 방에 묶어서 폭탄처럼 투하하면 "노무현 시즌 2가 되지 않을 거야.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부동산 대책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라고 아주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 자체는 노무현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철학의 주도자인 김수현 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활약을 했으니까요. 자,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요? 이재명 정부의 패인, 뭐 아직 패배하진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패인, 만약에 패배한다면 저는 문재인 시즌 2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으로 분산하자. 유동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면 돼. 그런데 부동산에서 다주택자는 절대 안 돼. 라는 거는 문재인 때와 노무현 때와 아주 똑같다라는 겁니다. 철학 자체는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고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전부 철학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없을까? 분명 차이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의 흐름이 조금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오르고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으로 그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26년 이후에는 지방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을 해라. 주식 코스피 5천 가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뭐 세법도 개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규제의 디테일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의 지정 속도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으나 뭔가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근본은 같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문재인은 규제가 약해서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더 세게 하면 잡힐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집 대신에 주식을 사세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돈이 주식으로 간다면 부동산은 덜 오를 거예요. 라는 대통령의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주식시장의 이제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었죠. 그렇게 해서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부동산으로 흘러갔고 이재명 정부 때는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4천이 되느니 5천이 되느니 하지만 벌써 3천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충분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마련해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불안한 건 역사가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시즌 2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이걸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죠? 정말 부동산 측면에서는 처참한 실패를 했고 벼락거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결과에 반응을 했고 이재명 정부 또한 이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발점이 비슷했고 정책도 데칼코마니니까요. 대중은 이미 이 게임을 해봤어요. 물론 정부도 이 게임을 해봤지만 철학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철학이 바뀌면서 이 정부를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그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바라보고 있어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정부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정부가 바뀌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보여줘야지만 정부의 철학 자체가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틀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저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공급 부족의 나비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뭐 인허가 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제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했다면 지금 공급 물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았던 게 그때 정권 초반에는 사실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니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고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더 압박하니까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라는 망언을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 5년, 6년, 7년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점점 늦춰지고는 있지만 위치나 물량 측면에서 서울 핵심지의 수요 대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이 3기 신도시마저 더 늦어진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서리풀 지구라든지 진짜 서울 요지에 있는 이 핵심 지구의 입주 물량이 아니라 공급,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 시장을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분양 시장을 열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입주가 아니라 분양 시장 쪽으로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 요지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 핵심지에 공급이 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공급 불안에서 해소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입주 물량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시작이 너무 비슷했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의 쏠림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죠. 다주택자들을 억압하면서 전월세 공급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진짜 문제는 전세에 있거든요. 내년에는 진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똘똘한 한 채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겠죠. 물론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매물이 잠기는 구조와 큰 방향성 자체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진 철학, 그 구조와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그 정책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그 정부가 가진 구조와 방향성을 꿰뚫어 보고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한테 맞는 딱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방향성은 크게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용기가 있느냐를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놀랍도록 비슷한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평행 이론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1대1 상담 문의 시크릿 큐레이팅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